이번 영상에서는 정신병 치료의 현실과 한계, 그리고 쟁점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신병 치료의 현실은 여전히 많은 편견과 오해 속에서 일관된 치료 기준이나 모델이 부족한 상황이며, 전문적인 치료진이나 일반인의 인식, 환자와 보호자의 인식 역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의 부정적인 인식과 일반인의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하여 정신병 치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완치가 가능한 초기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만성화로 빠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더욱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정신병의 주요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입니다. 정신병 치료는 여타 다른 질병이나 질환 치료의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병을 치료하는 기술은 획기적인 발전을 보이는 데 비해 정신병의 경우는 약물 치료가 좀 더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이 예전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좀 더 허용되고 편견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병 치료 면에서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발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기전이나 신경전달 물질을 발견하고 그 신약을 개발한 것 외에는 방법적인 기술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환자의 무의식 속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가를 찾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알아낸 것을 바탕으로 병의 단계와 치료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치료를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합의되고 일관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체에 질병이 발생하면 표준 치료법을 통해 치료를 진행하고 재활이 필요하다면 재활운동과 연습, 훈련을 통해 발병 이전의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정신병의 경우 우선 약을 먹고 증상이 완화된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여 정신병의 뿌리를 제거하여야 재발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병 치료에 있어서 이러한 진행 단계에 대한 방법적인 확신이나 믿음이 부족하고 기술이 숙달되지 못하여 환자를 잘 이끌어 나아가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에게 식이요법이 중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치료자 역시 이를 바탕으로 환자를 교육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며 강하게 권유할 수 있는 것은 치료자나 환자가 식이요법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효과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신병의 경우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며, 약물 치료를 넘어선 치료에 대한 인식이나 확신이 부족하여 약에 대한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증상이 가라앉아 약물 치료를 넘어선 치료를 진행하려 해도 약물을 끊은 후에 오는 혼란이나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환자나 가족들은 시도하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치료자 역시 약물 치료를 넘어선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를 진행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병의 치료가 약물 치료를 넘어서 성공적인 완치가 이루어지려면 약물 치료 이후 단계의 올바른 기술과 방법이 널리 알려지고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신병 치료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신병 치료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개인에 따라 경우가 모두 다르므로 치료적 접근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나이, 환경, 병의 지속기간, 증상의 정도에 따라 치료적 접근은 달라져야 합니다. 약물 치료 역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단순한 접근법은 없으며 모든 환자들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학생 신분으로 오랜 유학생활 동안 정신병이 발병한 경우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되면 약을 먹었더라도 환경이 안정되었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치료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 약을 끊었더라도 이후 너무 힘들고 무리한 도전이었다고 판단된다면 한동안은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증상이 안정되고 진정되면 약을 끊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다만 환자가 스스로 약을 복용하기를 거부한다면 치료의 과정이 얼마나 진행되었는가에 따라 약물 치료를 지속할지 끊어볼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제력이 생겨서 약물을 끊어도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면 환자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자가 약을 끊고 이겨내려는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임한다면 그 힘을 믿어주고 용기를 주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정신병 치료는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치료와 더불어 성공적인 완치를 위해 정신병의 뿌리를 제거하는 적극적인 치료에 대한 확신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전에 암에 걸린 경우 수술보다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암의 치료나 예방면에서 좀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만약 암을 불치병으로 여기던 시절, 치료자나 환자 모두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도전하지 않고 불치병으로만 여기고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암은 여전히 두려운 불치의 병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 정복을 위한 여러 가지 도전과 시도들로 인해 현재는 암의 완치율이 높아졌으며 조절과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가까운 병으로 인식되어가는 수준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듯 이제는 정신병 치료 역시 불치의 병이 아닌 완치가 가능한 병임을 보여줄 때입니다. 치료의 방법을 찾고 원인을 파헤쳐서 적극적인 도전을 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완치를 위한 시도가 아닌 관리하는 병으로 정신병을 대할 경우 이는 정신병을 방치하는 것이며 완치의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신병도 치료가 가능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다음은 정신병 치료에 있어 가족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입니다. 가족 중 정신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은 환자나 가족 중 한 사람, 아니면 가족 모두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누가 희생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를 판단하고 밝히는 것은 사실 정신병 치료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병을 진단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족이란 매일 얼굴을 대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나누고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미움도 생기고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가족 간의 스트레스가 정신병 환자의 상태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 견해와 입장이 정반대이고 강력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각 개인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 정신병이 발병하였다면 이는 환자와 가족 중에 한 사람, 아니면 가족 모두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피해자이고 서로가 가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병 발병에 대해 누구의 책임을 파악하고 밝히기보다는 병이 낫기를 바라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야 하며 병을 치료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병 치료에 있어 쟁점 사항인 대체의학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정신병의 치료 과정은 간단히 요약하면 약물을 통해 증상을 조절하고 원인과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정신병의 불씨를 제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술을 몸에 익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점차 바꾸어 나가면서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어려움으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여러 가지 대체의학 방법들은 간접적인 도움은 줄 수 있어도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권위적인 아버지에게 자신의 의견을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약한 성격의 소유자에게 정신병이 발병하였다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작은 시도들을 통해 두려운 대상을 극복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습과 훈련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다지고 훈련 과정을 성실하게 진행하고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기도의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행동이 변화하기를 바란다면 이는 실패와 좌절이 자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고 체력이 좋으려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정신병의 치료 역시 올바른 방법과 성실한 노력만이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